누적 수익률은 600%, 연평균 수익률은 12%가 나왔습니다. 오를 때 무섭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퀀트팩터 가이드, 오늘은 VPC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PCI는 볼륨 프라이스 컨퍼메이션 인디케이터의 약자입니다. 주가의 이동평균, 이거를 영어로 SMA라고 하거든요. 이것과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을 비교하는 지표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VWMA가 무엇이냐, 산출기간 총 거래량에서 종가와 거래량을 곱한 겁니다. 거래량이 얼마나 실린 추세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VPCI는 VPC와 VPR과 VM을 모두 곱한 값인데요. 조금 어려운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VPC입니다. VPC는 먼저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 빼기 주가 이동평균입니다. 이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의 계산식이 거래량의 특정 일 동안의 합 분의 종가 곱하기 거래량의 특정 일 동안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VPCI에서는 보통 단기를 5일 그리고 장기를 25일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VPC는 이 장기 동안의 거래량 합분의 장기 동안의 종가 곱하기 거래량의 합에서 장기 동안의 종가 이동평균 SMA 값을 뺀 거예요. 이걸 해석하면 장기 주가 흐름보다 장기 VWMA, 즉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VPR은 먼저 단기 VWMA를 구하는데요. 단기는 5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일 동안의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에서 단기 SMA를 나눕니다. 이거는 해석하자면 단기 주가 흐름 대비 단기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요. 마지막으로 VM은 단기 거래량인 5일 이동 평균에서 장기 거래량인 25일 이동 평균을 나눕니다. 이거를 해석하면 단기 거래량이 장기 거래량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실제 삼성전자의 차트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25일 동안이 장기, 5일 동안이 단기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각각 장기는 빨간색, 단기는 초록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VPC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장기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에서 단기 SMA를 빼는 겁니다. 이러면 22.87 정도가 나오고요. 실제 삼성전자는. 그리고 VPR은 단기 값으로 하는 거죠. 이랬더니 0.99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보시면 초록색 구간인 단기 구간에는 거래량도 좀 안 좋았고 주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값이 0.99가 나왔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좀 증가 추세에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22.87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VM은 단기 거래량에서 장기 거래량을 나눈 거죠. 이거는 0.7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서 값이 적게 나온 거죠. 이 세 개를 모두 곱했더니 VPCI 값은 16.8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VPCI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실제 삼성전자의 차트와 삼성전자의 VPCI 차트인데요. 첫 번째는 0을 넘어설 때 매수하고 이탈할 때 매도하는 기준점 매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이버전스죠. 주가는 하락하는데 VPCI는 상승하면 매수. 왜냐? 주가는 하락하는데 뭔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좀 실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받았다가 올라갈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 매수하는 거고, 반대로 주가는 상승하는데 VPCI는 좀 줄어든다면 점점 힘이 빠지는 거니까 매도를 해야 됩니다. VPCI를 10분위로 나눠서 분석해 봤더니 중분위, 4분위 정도에 있을 때가 한 달 뒤 성과가 가장 좋아요.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이 VPCI를 10분위로 나눕니다. 그러면 하위 10%는 VPCI 값이 낮은 하위 10%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다 사서 한 달 뒤에 리밸런싱 했을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의 수치를 통계화한 건데, 4분위, 즉 VPCI가 한 중위권에 있는 애들을 사서
한 달 뒤에 매도했을 때의 성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면 중위권에 있는 4분위에 있는 경우의 값은 무엇이냐 봤더니 4분위는 마이너스 4에서 0 정도에 있는 게 VPCI가 4분위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젠포트 홈페이지 백테스트 포트 만들기에 들어가서 일봉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듯이 기본 조건을 넣을게요. 백테스트 기간은 전체로 두고 매수는 전일 플러스 5%로 거의 시장가에 매수한다. 그리고 종목당 5% 비중으로 최대 20종목을 매수합니다. 목표 손절가는 설정하지 않으려면 0을 넣어주면 되죠. 실시간 목표 손절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요. 종목은 최대 99991을 가져갑니다. 사실상 매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조건을 부합할 경우에는 전일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겠습니다. 역시나 매수와 마찬가지로 시장가로 매도하겠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0%면 거의 시장가죠. 바로 스텝 3로 넘어가서 매수 조건식은 VPCI를 넣어야 되겠죠. VPCI가 0을 넘어서야 되는데 0보다 크다면은 이미 1년 전에 넘어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제 넘어섰을 경우 오늘 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A and not 괄호치고 before 괄호치고 A, 1 괄호 닫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퀀트 팩터 가이드에서 너무 자주 쓰는 수식이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not 아니다, before 1 하루 전 A가 아니다. 즉 하루 전에는 VPCI가 0보다 낮았지만 이제 위로 올라온 케이스를 정한 거고요. 우선순위는 기본값인 종합점수로 두겠습니다. 자, 매도는 언제 할 거냐면요. 반대로 해야겠죠. VPCI가 0보다 낮아졌을 때 매도할 거고요. 그리고 하루만 0보다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안 되니까 에브리를 넣을 겁니다. 에브리 괄호 열고 A, 3 3일 연속 0보다 낮아야 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목표 손절가도 넣어 볼게요. 아까 스텝 1에서 목표 손절가를 0으로 했잖아요. 이거는 실시간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요. 스텝 3에서 목표가를 설정하면은 여기다가 수익률, 그러면 보유 종목 수익률이 30보다 크다. 또 하나 넣을게요. 보유 종목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보다 작다. 이렇게 넣고 B랑 C는 둘 다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주가가 동시에 30% 이상 오르고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월을 넣겠습니다. 5월 그리고 괄호 자, 그리고 사실 여기도 5월로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매도하는 게 되는데 저는 AND로 두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VPCI가 3일 연속 0보다 아래로 내려갔을 때 상황을 보아하니 내가 매수한 종목이 30% 이상 올랐거나 30% 이상 떨어졌다. 그럼 팔겠다라는 겁니다. VPCI가 0보다 이상인 경우에는 주가가 100% 올라 있어도 팔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백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로 돌리는 게 편하실 거예요. 백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2007년부터 16년간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누적 수익률은 600%, 연평균 수익률은 12%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코로나 때나 과거 금융위기 때 부진했긴 했지만 오를 때 무섭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수익률 탭에 가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아래로 내려가 보면 해당 기간 동안 매도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를 무려 329% 수익 내고 매도했어요. 이거는 이미 30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데 VPCI가 0보다 크니까 안 팔고 있다가 0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보니 300% 이상 올라 있어서 판 케이스겠죠. 혹은 30% 마이너스에서 팔린 경우도 대다수가 있고요. 과거 유니온스틸과 태평양 제약은 아쉽게도 상장 폐지 당하면서 100% 손실 처리됐습니다. 이런 상장 폐지 건이 두 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연평균 수익률 12%의 전략이 탄생했습니다. VPCI는 단일 전략으로 써도 나쁘지 않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략에 가미해서 쓰신다면 기존 전략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